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오늘 오전 임시주총을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3.5%가량 줄어든 19만 8,61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일 전날보다 0.33% 오른 2074.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8% 내린 567.2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과 이날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7억 원, 44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753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은행, 금융업, 보험 등 내수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과 은행은 5%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최근 2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0.65% 오르며 상승 반전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도 신차 출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은 2% 이상 빠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 정책에 따라서 유통주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정부가 시내 및 공항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나서자 유통주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백화점은 상승세를 탄 반면 기존의 면세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호텔신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전일보다 8.81% 내린 11만 9천 원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6.78% 하락한 6만 1,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텔신라 주가가 8%나 빠진 것은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 정책에 따라 시장 경쟁이 심화돼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면세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전날보다 1.25% 오른 16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 빅3 업체 중에서 현대백화점만 유일하게 면세사업장이 없다며 최근 제주공항 입찰에도 현대백화점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주면 신규 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 퇴직계좌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확정급여형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됩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연금의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에서 100인, 2018년 100인에서 30인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게 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 채권 규모를 약 30-40% 완화토록 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 등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오늘 오전 임시주총을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양사의 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서 양사 모두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다만 이날 다음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돼 당분간 합병법인 명칭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합니다. 다음의 종가 기준 시총은 약 2조 2천억 원이고 여기에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더하면 다음 카카오의 시총은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10조 원 규모의 거대 모바일 기업이 탄생하게 됐으며 네이버가 주도해온 국내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카카오는 양사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카카오 이석우 대표와 다음 최세훈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3.5%가량 줄어든 19만 8,61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렸지만 생육기간에 기상 여건이 좋았던 데다 태풍 피해가 적어 과일류와 채소류, 나물류 등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9개 품목 중 사과를 포함한 11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밤 등 17개 품목은 하락했으며 송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비록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추석이 이르지만 기상 여건이 양호해 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크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2억 2천여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8배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조 1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올 2분기 외국인들은 3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이고 252만 제곱미터는 처분해 전체적으로 61만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여의도의 5분의 1 크기의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68만 제곱미터, 제주 35만 제곱미터, 인천 14만 제곱미터가 증가했고 충북은 26만 제곱미터, 전북은 22만 제곱미터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 외국인 소유 토지의 증감을 용도별로 보면 임야와 농지는 39만 제곱미터, 주거용과 레저용지는 7만 제곱미터, 상업용지는 5만 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쭉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틀 새 5천억 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이 사상 초유의 청약 경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는 이 아래층에는 상가, 또 위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 주택용지 청약이 있었는데 청약이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이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생겨서 그 접수를 오늘까지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건설부동산부 조건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제 오늘 위례 신도시에 그냥 대단한 일이 생겼군요. 네, 어제는 위례 신도시 최초로 일반인에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 날입니다. D2-1, D2-2 블록에 총 45개 필지를 공급했는데요. 필지당 면적은 253에서 387제곱미터, 가격은 9억 3천만 원에서 17억 9천만 원까지였습니다. 이 청약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청약 개시 직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했다는 겁니다. 신청 화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아예 페이지를 찾지 못하는 등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청약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민원이 폭주한 탓에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고요. 결국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부동산들로 전화가 쏟아져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청약을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청약 대기자들을 상대하느라 정정긍긍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겠군요. 자, 이 결국 청약이 오늘까지로 연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청약 기한은 원래 어제 오후 4시까지였는데요. 서비스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건 오후 2시부터 3시 이후였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오늘 오후 2시까지 청약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저와의 통화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약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접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껏 청약을 2시간에서 3시간 연장한 적은 있지만 하루 더 연장한 적은 처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약자가 막 몰려들었던 거는 예전에 판교 신도시 청약할 때 그때 한번 겪었던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나는데요. 예. 자, 이 총 한 5천억 원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사람 수로 하면은 신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17,5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단독택지 청약 시에는 3천만 원을 선입금해야 청약이 완료되는데요.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청약 신청금만 5,259억 원이 쌓인 겁니다. 어제 오후 7시경 180대 1이었던 총 경쟁률은 청약을 마감하고 나니 39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았던 지번 2104-1 필지는 무려 2,746명이 몰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이 청약 전산망이 다운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동탄 일반산업단지의 점포 겸용 단독택지 청약 시 전산망이 다운됐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당시에는 72필지 공급에 1만여 명이 몰려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필지는 100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탄 신도시 단독택지 청약보다 이번 위례 신도시 청약이 총 경쟁률과 최고 경쟁률 둘 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 위례 신도시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례 신도시가 수도권 1, 2기 신도시를 통틀어 유일한 강남권 신도시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판교나 동탄 신도시에 비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의 비율이 적은 특징 등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위례 신도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독주택 용지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도심 접근성이나 교통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위례는 접근성 면에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땅들 중에서도 점포를 겸용해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 그 인기가 그냥 무지하게 치솟고 있다고요? 예, 최근 들어서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큰 인기를 끈 것은 탁월한 입지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위례 신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대거 몰린 것입니다. 점포 겸용 단독택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와 달리 1층의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점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최근 택지지구 내 점포주택 용지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건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8일부터 수원 아이파크시티 단일블록 최대인 1,596가구 규모의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구 수원 아이파크시티 7블록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는 지하 3층, 지상 14에서 15층 총 23개 동 1,596가구로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형 1,079가구, 74제곱미터형 427가구, 84제곱미터형 90가구 등 7가지로 구성됩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약 7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 쇼핑몰, 복합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개발되는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9년 1차 분양을 시작으로 지난해 3차까지 총 4,512가구가 공급됐으며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 향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총 7천여 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이 형성됩니다. 이 아파트 건너편에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NC백화점 등이 위치해 뛰어난 생활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가 위치해 있는 블록 대로변에 쇼핑시설이 생길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교통 입지면에서도 1호선 세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지난해 말 개통한 분당선 연장선인 메탄 권선역을 이용할 경우 서울 강남 분당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한국GM이 경차 전문 생산 공장인 창원 공장에서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을 재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한국GM은 27일 세르지오 호시아 사장과 임직원, 안상수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마스, 라보 생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다마스와 라보는 국내 안전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해 말 생산이 중단됐으나 영세 자영업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최장 6년간 규제 유예를 받고 지난 1월 생산 재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2월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고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호시아 사장은 정부, 창원시, 그리고 고객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두 차종의 생산 판매 재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두 차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해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27일 새로운 프리미엄 컴팩트카 더 뉴 A180 CDI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벤츠 더 뉴 A클래스는 작년 8월 국내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970대가 판매되며 고급 소형차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더 뉴 A180 CDI는 스포티하면서도 볼륨감을 강조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가 특징입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9.3km, 고속도로 연비는 22.7km에 달합니다. 가격은 더 뉴 A180 CDI 스타일이 3,790만원, 더 뉴 A180 CDI 라이트는 4,100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26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공식 개설하고 참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개발자 행사입니다. 올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콘텐츠, 서비스 분야 파트너사들이 참가해 스마트 생태계 활성화와 개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도 호남과 제주도 분들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오 전후에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호남은 오전 중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인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두 지역 모두 10에서 60mm입니다. 내일 날씨는 전반적으로 오늘과 비슷한데요.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낮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과 제주도에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춘천, 청주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6도, 부산 24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구름 많겠고 속초, 강릉 18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도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이번 주말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